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정해드리는 대한음성 교정협회입니다. 자, 노래를 잘하려면 성악부터 배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혹은 뮤지컬 발성, 실용음악이랑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발성기관은 호흡기, 후두, 공명강으로 모두 똑같아요. 똑같은데 장르에 따라서 이 기관들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성악하고 실용음악 그리고 뮤지컬,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핵심적 원리를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성적 메커니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음향적 목표에 있습니다. 성악은 마이크가 없이 그 극장을 소리를 꽉 채워서 투사를 갖고 소리를 쫙 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실용 보컬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가수만의 고유한 음색 그리고 감정,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뮤지컬은 관객들 있죠? 관객들에게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또 극적인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공연을 합니다. 이 목표의 차이가 뭐냐면 후두의 위치와 성대 접촉 방식에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먼저 성악에 대해서 보시자면, 오페라는 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한 40-50명 되지 않나요? 그 정도 거대한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객석에게 소리를 끝까지 보내야 해요. 그래서 공명을 정말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후두, 여기 후두 아시죠? 후두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메커니즘과 인두강이라서 인두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들어가서 내려가는 뒷공간, 여기에서 기도하고 식도하고 나눠지는데 나눠지기 직전에 그 공간, 그게 인두강입니다. 넓어지게 하면서 깊은 울림이 생기게 합니다. 특히 싱어포먼트라고 불리는 음역대 증폭을 만들어서 마이크 없이 압도적인 음압이라 하거든요. 압력이에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또한 우리가 성악에서는 그래서 압보조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압보조라고 불리는 호흡 능력은 보통 그래서 횡격막 그리고 외늑강근을 통한 일정한 복압 유지를 핵심으로 많이 둬요.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 둥글고 깊은 소리를 큰 볼륨으로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성악입니다. 실용 보컬에서는 마이크란 또 도구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작은 소리도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메커니즘 차이를 굳이 나누자면, 자, 후두 위치가 자유로워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장르에 따라 높이기도 하고 중립으로 두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락의 경우 높은 후두 위치로 강한 투행을 만들어내죠. 그것도 반대로 R&B 같은 경우는 호흡을 많이 섞은 창법으로 가볍게 움직인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또한 성악에 비해서 성대 진동 패턴, 성대가 떨리는 그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의 변화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발성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실용 보컬은요. 그래서 브레스한 보이스를 많이 쓰기도 할 때도 있고 팔세토한 발성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 보이스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벨팅, 이런 것들을 이게 다양한 진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악처럼 항상 높은 압력이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작은 소리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표현 가능하고 음량적이거나 음색적인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장르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다양하게 색깔을 바꿉니다. 변화무쌍하게요. 세 번째는 또 뮤지컬인데요. 자, 뮤지컬은 우선 노래, 가사말 있죠. 가사말.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부르는 거. 성악적으로 굳이 하면 지금 이 순간, 자,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예를 들어 실용음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성악과 어떤 실용음의 약간 중간 단계에서 노랫말을 대사로 생각하고 대사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픈가요? 그래서 뮤지컬은 자 노래를 이제 대사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말소리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과 노래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사 전달력을 위해서 자음 딕션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악보다 그리고 후두 위치가 약간 높거나 아니면 중립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고음을 특히 낼 때 벨팅 창법 하는 것은 또 높은 성대 접촉과 강한 호기압 그리고 어떨 때는 트웽이란 기법을 쓰면서 밝은 음색을 만드는 아주 직접적이고 시원한 소리를 냅니다.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는 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질문도 할 때가 있어요. 성악이 발성의 기초에서 제일 가장 올바른 것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올바른 발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우선 호흡, 그리고 늑간근, 그리고 혀, 입술, 그 다음에 인두강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장르별로 성악적으로 더 발성을 메커니즘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실용음악적으로 메커니즘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뮤지컬적으로 더 메커니즘을 가질 것인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호흡적인 걸 보게 되면 사실은 호흡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외늑간근을 긴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인두강을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보통은 극장 환경에서 최적화된 발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실용음악이나 뮤지컬 또한 역시 그들만의 음향적 목표에 맞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성에는 우열이 없어요. 예, 오직 목표에 따라서 그걸 최적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 어떤 장르인지,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지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에 맞는 메커니즘으로 훈련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발성 공부에 조금이라도 더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훈련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또 건강하게 발성하세요. 감사합니다. 바른 목소리 건강한 삶 대한음성교정협회가 함께합니다.